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종이증권. 마침내 전자증권으로 바뀝니다. 발행을 더 신속하게, 유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 전자증권 제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전자증권 제도.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우리 함께 이 비극을 익히고 발전시켜 세상을 바꿀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협력사 등장이요! 귀하의 비급에 영감을 얻어 반도체 침착 설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합체 신공이 도움이 돼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요호라, 서로가 기술을 합치니 모두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구나. 강우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소? SK 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낮은 금리의 노다지 땅을 찾아 전국 굴뚝길을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올드 금선생. 정녕 더 낮은 금리는 없단 말인가? 내게는 주식이 있단 말이다. 경북 이해천을 지나 경남 합천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드디어 찾아온 노다지 땅 골드스탁론. 금리 환향, 낮은 금리, 더 낮은 금리, 골드스탁론.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2180포인트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은행이 중앙업 스와프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재 이 시각 더욱더 상승폭 확대하면서 26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된 만큼 중국 증시 주목할 이슈들 많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장중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10시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탄력 더욱더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2184포인트 고가 부근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장중 흐름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를 비롯해서 오늘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게임주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현재 0.63%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 기조를 이어갑니다. 더욱더 매수 금액 확대해 나가면서 1,000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기관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도 금액을 늘려가면서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1,200억 원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닥에서도 100억 원의 순매수, 다만 선물에서는 1,500억 원의 순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LG화학도 2차 전지주와 함께 1%대 상승입니다. 다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0.38%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 오늘 세트리온 그룹주가 좋은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서 나오고 있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그중에서도 4분기 실적 강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4%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줄기세포 관련주, 바이오주의 순환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주도 상승으로 전하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코론티슈진 1%대 양봉의 크기가 확대가 되고 있네요. 자,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장 초반부터 해서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을 제외하고 일제 빨간불이 켜고 있는데요. 카타리가 대규모 LNG선 발주 계획을 세우면서 수주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상향을 지시했는데요. 올해 수주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5%대 강세,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소식에 현재 2%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외에도 조선기자재도 상승 탄력 연달아서 받는 모습입니다. 자, 수소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차에도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3기 오토모티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넥소의 독점 공급사로 수소차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을 받는 종목인데요. 현재 두 자릿수까지 상승하면서 11%대 급등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고요. 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웰크로는 강세를 시현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현재 5%대 강세로 3,720원. 최근에 미세먼지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꾸준히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텔신라입니다. 춘절 휴가와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기대감을 받던 중국 소비주인데요. 오늘은 면세점과 카지노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신라 특징적으로 4%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넘게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수로 4%대 강세 시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하면서 목표가도 하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도 시장 수익률로 하향하면서 현재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정실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 가운데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우리 증시도 조금씩 해빙의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죠. 1월 3일 날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코스피가 글쎄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조금씩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한 9% 조금 넘는 그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매수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해빙의 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설 명절 이후 또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될지가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자 또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서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두 분을 먼저 소개하죠. 제 왼쪽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제 오른쪽에 현대차증권의 노군창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예. 자, 먼저 이상재 이사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9.2%가 올랐어요. 물론 기대 밖이다, 이거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딱 한 달 전으로 기억을 되살려보면 상당히 암울한 그런 분위기에서 10% 가까운 상승세, 반등세를
예상한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상승세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예, 역시 가장 큰 동력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예.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돼서 올 연말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예. 이런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온건함,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하나의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1월 3일, 4일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예. 지난 2016년 연초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난 2016년에도 그동안 이제 2015년 내내 당시에 이제 엘렌 미 연준 전 의장이 금리 인상을 얘기하다가 예. 2월 10일 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화정책 증언에서 예.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발언을 한 이후에 예. 그 주식시장의 약세를 보이던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연초 주식시장이 2월 11일에 저점을 찍고 예. 전 세계 증시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유가 뭐 다 유가, 올랐죠. 원자재 가격 할 거 없이 다 2016년 후반까지 올랐고요. 예. 그게 2017년에 아주 강한 상승으로 전개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먼저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는요. 반도체 얘기를 잠깐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노은장 센터장님. 예. 왜냐하면 예. 왜 마이크를 바로 돌렸냐면 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증시의 바닥과 동시에 지금 한 9% 10% 올랐는데 예. 반도체 주가도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은 굉장히 별로 안 그렇죠. 좋고 예. 2019년 안 좋다 그러는데 예.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20% 이상 올랐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예. 재밌는 점은 양사 모두 어닝 쇼크가 뭐 삼성 실적이 좀 그러니까요. 나왔고 하이닉스도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고 더 재밌는 거는 인텔이 또 서버 CPU에 대해서 예.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작년에 서버 CPU가 인텔이 매출액이 20% 증가했거든요. 예. 2018년에. 근데 올해 가이던스를 5% 정도 증가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신경 안 쓰고 주가는 더 올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인텔은 금요일 장에서 5% 이상 빠지니까 오늘 하이닉스는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삼성전자는 또 오늘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의 성격이 좀 변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펀드가 역시 한국을 살때 그때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서 사실 2018년 고점을 형성할 때까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오늘은 아주 조목조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온 차트 볼까요? 예, 먼저 뉴욕 증시부터 이렇게 차트를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검정색으로 그린 게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당시 미 연준 의장이던 예. 엘렌 의장이 2월 10일 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예. 이제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기점일입니다. 예. 기점일이 있고 나서 지금 한 17거래일 동안에 이 예. 17거래일은 올해 1월 3일 1월 4일 날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지난 주말까지의 거래일인데요. 그 17거래일 동안에 S&P 500 지수는 8.9%가 예.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붉은색은 이제 올해 1월 4일을 같은 날로 이렇게 정해서 같이 그려놓은 건데 예. 올해 들어와서 1월 4일 그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S&P 500 자, 이상재 이사님. 결국 이제 2016년 초와 2019년 초의 유사점은 다른 펀더멘탈은 다 차치하고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그만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또 금융시장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 연준의 자산 축소가 사실 실질적인 유동성의 흡수로 나타났고 그것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 시장의 하락과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축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가능성을 보세요? 지금 연준에서 월에 한 500억 정도씩 그 유동성 흡수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중단 내지는 축소의 규모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들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데 이상재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번에 그 보유자산 축소 문제는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보유자산 축소가 결국은 핵심이 될 거다라는 것은 다들 지금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이슈이죠. 근데 이제 보유자산 축소는 파월 의장이 사실은 말을 지금 조금 바꾼 상태입니다. 1월 3일 날 전미 경제학회 연설에서는 보유자산 축소 정책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다. 이걸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월 10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는 보유자산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상당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래 지금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부터는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예. 파월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할 텐데 이게 이제 성명문에 이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조정한다라는 문구를 새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할 것인지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켜보는 포인트인데 한 가지는 성명문에까지 들어가기는 조금은 이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미 연준 내에서 그 의사록 같은 걸 보면은 다수의 의원들이 아무래도 지금 있는 4조 5천억 달러에서 한 4조 달러까지 줄어든 미 연준의 자산 수혜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높다. 이걸 좀 줄여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성명문에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나 확고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의 변화가 돼서 예. 성명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그 미 연준 대부분의 의원, 심지어 이제 아주 매파적인 의원들조차도 예. 통화 정책, 통화 긴축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데 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예. 보유자산 축소 정책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을 올 여름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쪽을 열어놓겠다라는 말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참고로 근데 시장에서 또 이제 여전히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미 연준위원 대부분 의원들이 온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3월 FOMC 성명에서 어떤 형태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조의 온건화를 표현할 것인가도 네.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 2월 16일에 있었던 미 FOMC 2월 10일에 있었던 앨런의 그 기자회견 발언 이후에 예. 직전에 있었던 1월 달에 미 FOMC 성명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열린 3월 FOMC 회의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유지한 반면에 대신에 지금처럼 세계 경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뒤에 열린 5번의 FOMC 회의에서 계속 금리가 동결이 됐고 12월에 한 번 올렸죠. 12월 마지막 가서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인내심 문구가 이 성명에서 3월 이번 주 중반에 있는 FOMC 성명에서 인내심 문구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그래도 시장은 작년 12월 그 FOMC 성명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연준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화될 거기 때문에 어떤 문구가 들은가 지난 2016년처럼 그런 어떤 그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만을 지적하는 문구가 들어올 것인지 페이션스라는 인내심 문구가 들어올 것인지는 시장의 이번 반등 이후에 다음을 좌우하는 큰 그러네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성명문에 어떤 워딩, 어떤 단어들이 쓰이는지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또 올해부터는 이제 매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그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물어볼 텐데 어떤 대답을 하는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금상첨화라는 건 2016년처럼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안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보유자산의 축소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하는 그런 조치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뉴스 플로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뉴스 플로우 2개 중에 안 좋은 뉴스 플로우 중에 개별 기업단에서는 실적이 쇼크였다. 4분기 기준이죠. 그리고 나라 전체로는 이 반도체 수출이 너무 많이 준다. 29%나 줄었다. 예, 맞습니다. 중국 향으로도 굉장히 많이 준다. 예. 이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가장 큰 거는 지금 인벤터리,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이제 고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칩을 만드는 칩 메이커고 그 칩을 사용하는 데는 뭐 서버를 만드는 완제품 회사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뭐 애플과 하웨이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재고 수준이 과거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 성수기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뭐 서버 회사도 그렇고 이제 칩 메이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지금은 가격도 빠지지만 출하량도 지금 안 나가기 때문에 수출이 급감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덜 줄어서 그나마 나머지 non-IT 쪽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슈머 쪽이든 아니면 PC 쪽이든 스마트폰도 애플만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거보다 더 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 정도 준 거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은 가격 하락과 출하량 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고객 재고가 있는데 예.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두 번째 변곡점은 가격 하락은 이어지는데 출하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게 2분기고요. 왜냐하면 예. 고객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예. 3분기는 가격도 안 빠지고 출하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예. 그게 3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1분기가 바텀이라는 거를 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사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가격을 주도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 디램 쪽이다. 예, 뭐 예. 대표적인 판 기업에다가 예. 중국의 플랫폼 기업, 텐센트 뭐 이런 데서 예. 대량 구매를 했는데 예.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조금 있어봐라. 예, 예. 이게 재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재고가 늘어서 사실 지금은 그쪽으로의 출하량 자체가 줄고 당연히 가격은 빠져 있으니까 이중고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재고가 늘어서 출하량,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실어 내오는 물량은 줄었는데 네. 현장에서 쓰여지는 거는 줄은 겁니까? 느는 겁니까? 재고도 소진이 그 팡에 들어가는 예.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랑 우리 구글에 들어가는 그 예. 재고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1월이 안 끝났는데 1월 말로 예상을 돌려보니까 5.4주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2월 달 5.2주보다 소폭 늘었는데 예. 나머지 이제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 재고는 많이 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휴렛패커드, 네노버, 델 이런 회사들의 재고는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반 기업의 예. 서버 투자는 생각보다 좋은 것 같고요. 아하. 데이터 센터만 지금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새로운 CPU가 곧 나오는데 예. 그걸 아하. 올드 CPU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걸 시장이 아니까 주가도 재고 때문에 숫자는 나빠도 그렇군요. 다른 일반 기업 서버 투자는 생각보다 좋고 오직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만 안 좋은 거고 두 플랫폼 번째는 쪽에. 예. 예.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5G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5G 투자를 좀 더 선제적으로 차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이 하는데 중국의 통신사들이 이제 5G 투자를 하면 그 기지국에 과거에는 서버가 안 들어갔거든요. 예. 지금 기지국에 5G는 서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하. 그런 쪽도 사실 중국 서버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수공, 인스퍼, 하웨이 이런 회사들이 서버 디램 재고가 상당히 가파르게 줄고 있는 것도 저는 중국 텔코들의 투자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이것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예. 자, 데이터 센터 쪽에 그 서버 디램 쪽에 이 재고가 늘어서 이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고 가격은 낮아진 상태에서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안 사니까 이제 출하량도 줄고 가격도 다운됐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 구매를 해야 되는 회사들의 어떤 수익성이 나빠진다니 투자의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3분기에 인텔이 캐스케이드라는 신제품을 내세우는데 예. 당연히 CPU 쪽엔 이 제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네. 디램 수요가 예. 촉발되니까 미리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 디램의 서버 디램도 역시 재고가 비교적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게 노은창 센터장님의 분석이시군요.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재 이사님. 예.
2016년과 2019년 초의 상황을 다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의 입장, 특별히 연준의 금리 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16년에 이 주가의 흐름과 과연 2019년의 주가의 향배는 어느 정도의 유사점을 가질 것인지가 오늘 이상재 이사님께 드려야 될 본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미 연준 금리 정책 측면에서는 같이 유사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절반의 조건은 구축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올해 남은 이 2019년의 장세를 그렇게 아주 상승 장세로서 단정적으로 예단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은 경기인데요. 모든 쪽의 경기가 이제 올해 안 좋다라는 기대가 좋다라는 기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2016년과 최근의 흐름을 비교한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2016년, 2017년에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그때 OECD 경기 선행 지수, 즉 세계 경제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16년 연초 들어와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졌지만은 떨어지는 폭이 축소가 됐고요. 2016년 여름부터는 상승 추세로 반전이 돼서 그게 2017년까지 계속 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8년 11월까지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이 바 차트로 그려진 게 전월 대비 차인데 전월 대비 차가 지금 아직까지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큰 폭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일단은 멈춰 있군요. 예, 하락폭이 근데 워낙 커서 지금 하락의 이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지금 무리가 조금은 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경기 쪽에서 지금 올해 다들 안 좋게 보고 있고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이게 둔화냐 아니면 급격하게 침체되느냐를 놓고서 지금 올해 연초에는 급격하게 침체될 것으로 우려했던 것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대보다는 좀 낮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되는 쪽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고 상승해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점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2016년의 흐름과 2019년도의 흐름입니다. 2016년도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즉 미국이 제조업 경기를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흐름을 보면은 2016년도 1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1월 달에 47.8, 그러니까 중립 밑에 있었었는데 그해 연말에는 54.3으로 1년 내내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작년 12월까지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54로서 아직까지 50선을 넘고 있긴 하지만은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이제 다 조기에 회복된다라는 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상반기에 슬로우 다운된 세계 경제가 올 여름이 지나면서 이게 좀 회복될 수 있느냐.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미 연준이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 기조를 속도를 둔화시켰는데 오히려 여름 지나면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완만하게 금리 인상하는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게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기 흐름을 추세 상승 2019년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추세 상승을 예단하기에는 역시 경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역시 앞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그 미중 무역 협상 이런 것들도 올해 경기 흐름의 기대치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2016년과 2019년 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준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도 물론 중요하고 또 국제적인 공조가 2017, 2018처럼 굉장히 거칠게 다투는 국면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조금은 서로가 양보하자. 지금 상태가 유지되거나 더 악화되면 우리 모두 좋지 않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국면인가가 2016년 초와 지금 국면이 대강의 국면에서 대강의 상황에서 좀 흡사하지 않냐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군요.
자, 노은창 센터님. 또 한 가지가 노은창 센터님께 제가 작년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드렸던 질문 중에 중국의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건데 최근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조 2025의 퇴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이제. 트럼프 하도 때려지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 산업 아니에요? 푸젠진화 반도체, 뭐 반도체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 플로우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전에 아마 방송 한번 나와서 아마 1월 달인 것 같은데 푸젠진화가 그 팹을 파운드리로 돌릴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운드리로 돌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파운드리를 돌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 공장을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적 침해가 없는 디램은 다 마이크론이든 삼성 아니 특허에 침해가 되는데 파운드리는 어차피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제품을 단순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건 뭐 걸릴 게 거의 공정 물론 특허는 있겠지만 그 중국도 SMIC 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허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제품으로 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UMC라는 회사가 이제 푸젠진화의 이제 기술 파트너였는데 UMC 거래선이 뭐 퀄컴도 있고 뭐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그걸 돌리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 제재를 이제 UMC 물량을 다 다른 데 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MC도 푸젠진화의 기술을 제휴했던 팀 자체를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트럼프가 불어도 하지만 그 주요 기술 파트너였던 UMC가 이제 개발했던 팀 자체를 해체했기 때문에 푸젠진화는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현상은 이노트론 같은 다른 디램 회사한테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뭐 낸드 플래시 쪽은 YMTC가 또 계속 하겠지만 디램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가 그게 안 되면 다른 팹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디램 팹을 뭐 디스플레이 팹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파운드리도 여전히 수요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방향을 보인 거는 이번 무역 분쟁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순기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전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AI와 반도체가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띠 뉴스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의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연되거나 혹은 포기될 수도 있는, 물론 반도체 전 산업은 아닙니다. 디램에 진출하고자 하는 세계 회사의 어떤 동향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노은창 센터장의 분석이니까 조금 뉴스를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재 이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1월 하순이고 이번 주말부터 이제 다음 주에 비교적 장기간 연휴가 이어지고 2월이 또 짧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반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기대보다는 덜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1분기의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1분기에는 이 반등 장세의 연장선상에서 좀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세 상승 연말까지 가는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이걸 예단하기에는 좀 경기의 문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지만은 1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반등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역시 이제 근거는 첫 번째는 이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의 문제는 사실은 이번 그 수목에 있는 그 29, 30일에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어떤 예상의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충족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국 그 30일, 31일에 있는 미중 장과금 그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게 쉽게 완전히 타결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있는 차관급 협상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 기술 이전 문제나 어떤 뭐 보조금 문제 내지는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미국이 달라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가능한 한 거대 담론적인 어떤 해법만을 가지고 미국이 받아주기를 원할 텐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미국 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조항들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예.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중국만 타격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부메랑의 타격을 받고 있어서 파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쪽에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이건 역시 가장 직접적으로는 3월 1일 이후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이 돼서 관세가 다시 인상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형성될 여지는 조금 작다라고 보여서요. 이런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은 전체적인 올해 1월달 들어서 나타난 이 반등 기조가 이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레이트 릴리프 랠리, 즉 안도 랠리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예. 이 기조는 추석 이후에도 좀 설 이후에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원창 선생님, 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은 조금 조금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반도체 이 장비 이런 쪽에도 상당히 주가 하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 전방 산업의 주가가 회복이 돼서 그런지 조금씩 예, 활기가 있고 예. 특별히 OLED 쪽에도 보면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중후반부터 예. 조금 매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장비 쪽, 소재 부품 쪽은? 일단은 그 반도체 소재는 실적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소재는 또 1년에 한 번씩 뭐 가격 협상을 하고 또 예. 기본적인 빚성장은 올해도 다 마이너스 빚성장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어느 기업이든. 예. 반도체 소재는 실적은 생각보다 좋은데 주가만 빠지다 보니까 좀 반등을 빨리 하는 것 같고요. 예. 장비는 아직은 보릿고개가 분명한데요. 예. 뭐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도 올해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줄인다. 예. 2018년보다는 줄일 거라고 네. 하는데 좀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줄일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장비만 하고 있는 회사보다는 요즘 보면 반도체 장비랑 또 디스플레이 장비를 같이 하는 같이 회사들이 하죠. 또 예. 많기 때문에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올해 투자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가 이제 애플이 LCD 쪽에 비중을 더 줄여서 올레드에 대한 투자를 더 수요가 더 있을 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올레드 중에서도 Y옥타라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올레드는 대부분 다 이제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는 Y옥타인데요. 예. 애플도 이제 그걸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두 번째 투자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리 LG 디스플레이처럼 예. 이제 올레드를 QD 방식으로 하는 그 세 가지 투자를 동시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투자는 그 삼성이 LG처럼 한다는 거는 LG가 지금 거의 주도하고 있는 대형 쪽으로 예. 삼성이 들어간다. 삼성은 예. 이제 스마트폰류의 소형에 특화되어 예.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예. 그걸 OLED 측면에서도 예. TV 같은 대형 쪽으로 예. 시장 침투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는 예. QLED라는 어떻게 보면 백라이트가 있는 그런 TV인데 그러니까 QLED는 엄밀한 의미에서 LCD죠. LCD죠. 예. 근데 콘턴다 필름을 넣어서 예. 좀 더 해상도를 좋게 하는 기술이라면 이제 QD 이제 올레드는 아예 자체 발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동시에 세 가지 투자를 하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은 작년에 되게 어려웠는데 네. 올해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분명히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올해는 숫자로서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올해는 좀 줄이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네. 굳이 저희가 너무 일찍 상상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랑 반도체 장비를 동시에 하는 회사라면 예. 지금부터 저는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저평가 국면으로 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투자가 개시하거나 개시에 대한 예. 임박성이 피부로 와 닿는 국면이 되면 주가는 예. 반등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자, 두 분과의 얘기를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면서 리서치 센터장님이시고 이코노미스트지만 오늘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결이 비슷한 유래. 왜냐하면 두 그 관심의 영역들이 대부분 환경의 변화를 우선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유의미했던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들으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이사님께 문제 드리죠. 예, 지금 상당히 반등 장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반등 장세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추세 요인, 경기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짚어볼 때이다. 정말 그 작년 말에 가졌던 올해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예. 이번 연초 반등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연초 반등이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아주 큰 폭의 하락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반등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는 다시 한번 경제 지표 쪽에 우리가 이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는 좀 주목할 때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안목에선 경기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노근창 선생님. 예, 저는 꽃샘추위에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르고 뭐 20% 30% 오르고 다 좋고 하반기 좋은 거 분명한데요. 다만 이제 봄도 안 왔는데 너무 이제 반팔 하여튼 얇은 옷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케이드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2분기에 나왔을 때 과연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안 할 거고 또 캐스케이드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필드 테스트 자체가 또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진 건 분명하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하자는 관점에서 저는 꽃샘추위에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결론은 보수적으로 내리신 거예요. 경기를 이제 충분히 봐야 되는 국면까지 왔다. 경기 보기 안 봐도 되는 국면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반등 국면에서 경기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경기 봐야 된다 그러고 반팔이라는 표현은 너무 춥습니다만 어쨌든 꽃샘추위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기 걸리면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힘드니까.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환경에 앞서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국면에서 주식을 다 팔자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중에 정말 경기와 그리고 저평가라는 국면에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주식을 좀 대하는 그런 안목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듯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사,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